안녕하세요. 캐나다 육아데디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 리버스 모기지를 잘 이해를 하신다면 노후에 부족한 연금과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에서 해방되실 것이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 쌓여있는 자산을 어떻게 노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제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집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니어분들이 집을 파는 대신에 대안으로서 역모기지 신청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.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캐나다에도 이런 게 있나?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. 캐나다에도 한국과 똑같은 형태의 이 역모기지, 캐나다에서는 리버스 모기지라고 하는데요. 이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도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아니 도대체 이 리버스 모기지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?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일까요? 아니 이 리버스 모기지를 하면 집을 이 정부에 뺏기는 게 아니야? 이런 궁금한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이제 쉽게 요약을 하면 이 집을 이 정부에게 뺏기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. 노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셔가지고 이제 모기지를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잖아요. 이제 그러한 분들이 월 고정된 모기지를 이제 은행에 내는 대신에 오히려 집에 쌓여있는 이 자산을 담보로 여러분들이 은행으로부터 되려 돈을 받는 이제 그런 모기지를 리버스 모기지라고 불립니다. 와, 더 이상 모기지를 내지도 않고 반대로 은행에서 돈을 받는다니, 이 말만 들어도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그런 혜택이 아닌가요?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이 리버스 모기지는 이러한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.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그리고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더 이상 월 모기지를 낼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, 그리고 그렇게 일을 안 하시다 보니 이 시중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이나 그런 라인 오브 크레딧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.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, 그리고 이제 집에 헬록이라고 그러죠. 집담보 라인 오브 크레딧, 이 설정을 안 해놓으신 그러하신 분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축이나 여유 자금이 거의 없으신 분들, 이러한 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리버스 모기지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바로 조건부터 한번 알아볼게요.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5세 이상부터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자가, 즉 집을 소유를 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가에서 현재 거주 중인 그러한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은행에서 이 리버스 모기지를 다루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모든 은행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요. 캐나다에서 몇몇 은행만 이 리버스 모기지를 다루고 있는데요. 홈 에퀴티 뱅크, 그리고 에퀴터블 뱅크, 캐네디언 홈 인컴 플랜, 그리고 마지막으로 BMO에서도 이 리버스 모기지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심사 시에는 과연 어떤 것을 볼까요?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나이,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5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집의 위치, 집이 다운타운에 위치했는지 아니면은 저기 시골에 위치했는지, 그런 위치에 따라 집의 가치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. 먼저 이 나이를 보는 이유는 나이에 따라서 이 집 안에 있는 금액을 뺐을 수 있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. 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퍼센테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집에서 뺐을 수 있는 이제 금액이 나이가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금액을 뺄 수 있고,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집에 쌓여있는 자산을 조금밖에 꺼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했다고 했을 때 자금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주로 약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, 첫 번째는 큰 자금을 한 방에 바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. 연금처럼 매달 같은 날에 똑같은 금액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마이너스 통장처럼 우리가 금액을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금액을 뺏어 쓰는, 그래서 뺏어 쓰는 금액만큼만 이자가 차감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니,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여러분한테 맞을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그러면 이 좋은 리버스 모기지를 돈을 다 받고 쓴 다음에 그러면은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? 네, 여러분들이 이 리버스 모기지를 다 쓰신 다음에 돈은 나중에 이제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요. 이 갚는 날짜가 언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이 리버스 모기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집을 파실 때,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, 혹은 이제 계약이 끝나서 본인이 이제 빌린 돈을 한 번에 이제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,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리버스 모기지를 전액을 갚으셔야 됩니다.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인 리버스 모기지가 어떠한지 한번 알아봤는데, 그러면 이 리버스 모기지의 가장 큰 장점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? 바로 가장 큰 장점은 이 리버스 모기지를 선택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모기지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본인의 집에 거주를 하면서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, 즉 집을 팔지 않아도 이제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크레딧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라인 오브 크레딧이나 아니면 헬럭이 승인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이 리버스 모기지는 크레딧에 상관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제 그러한 큰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빌리는 돈에 대한 세금이 따로 붙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빌린 돈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시 무슨 콘도를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곳에 이제 재투자가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 금액은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캐나다 연금 수령액과도 전혀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금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연금 금액이 깎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이 금액을 쓰셔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분명히 이 리버스 모기지에 단점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지금부터 단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단점은 이 셋업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. 그리고 이자가 일반 모기지보다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리버스 모기지를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혹시나도 이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나머지 이제 금액이 이제 자녀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자녀에게 이제 상속이 되는 이제 그런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도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한번 종합했을 때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금액이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65세가 된 시니어분이 한 분 계십니다. 이제 집의 밸류는 1밀리언 정도가 되고요. 남은 모기지는 약 10만 불 정도가 됩니다. 이제 그랬을 때 이분이 리버스 모기지로 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약 35%가 되고요. 이제 그 말은 집값의 35%인 약 35만 불을 리버스 모기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제 그러면 받은 35만 불 중에 잔존 모기지인 10만 불을 제하면 약 25만 불이 순수하게 그 시니어분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리버스 모기지 금액이 되거든요. 그 25만 불을 여러분이 이제 한 번에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월로 나눠서 받아도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. 이제 이렇게 이분이 편안하게 노년 생활을 지내시다가 5년 후에 이제 내가 진짜 집을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한번 또 가정을 해보면 다행히 이 집이 5년 후에 약 1.2 밀리언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다행히 여러분이 이제 오른 집값까지 이제 은행에서 여러분의 밸류로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데요. 그러면은 여러분이 집을 팔 시점에는 1.2 밀리언의 집값에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신 25만 불의 영모기지 금액과 그리고 이러한 저러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여러분들의 최종 남은 자산이 되는데요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니어가 되셨을 때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을 때는 리버스 모기지를 사용을 하신다면 좀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의 결론입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이 리버스 모기지의 이자가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고서는 리버스 모기지는 좀 자제를 하면서 오히려 집을 팔고 이 다운그레이드를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. 나는 자녀들한테 돈을 물려줄 생각도 없고 나는 내가 모든 이 자산을 쓰고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영모기지를 이제 쓰시면서 이제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이 연금도 같이 쓰신다면 정말 훨씬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이렇게 이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노년이 되었을 때
집을 팔든 아니면 이렇게 집을 팔지 않든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 이 자산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캐나다에 살고 계신 이제 많은 분들, 특히 40대, 50대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금 운용을 해서 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